자, 2028년 입시 개편안 관련해서 수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각 과목별로 어떤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하고 그다음 그 수능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든 수능 어차피 수능을 준비하는 게 내신을 준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모두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내신 자체가 지금 다 변별력이 다 낮아져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성적만 가지고는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이 상대평가가 1등급이 예전 1등급하고 같은 파워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중요하다. 내신은 변별력은 낮아지지만 국어, 영어, 수학은 워낙 필수적인 거라서 이게 안 되면 뭐 원서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게다가 수능에서도 최저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내신 변별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 수능 최저 등급의 어떤 그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고 그걸 또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그 국영수의 주요 과목의 중요도도 높아진다. 근데 변별력은 사실 조금 이제 평이해지겠지, 평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또 반대로 이제 또 다른 과목인 사탐하고 과탐 영역은 수능에서는 변별력도 낮아지지만 약간 기본 형태로 유지하는 수준은 중요도도요. 왜냐면 수능에서 그 사탐하고 과탐 영역 시험 치는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사회하고 공통과학 파트를 시험 과목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대학에서 요구해야 되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과학 영역이나 사회 영역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수능 점수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대로 이 친구들은 사탐과탐은 대학 고등학교에서 받는 내신들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이수했느냐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나왔느냐가 생기부에 기록이 됐고 각 전공별로 조금 이제 평가를 할 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영수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관계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탐과탐은 고등학교 때 내신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내신 성적표 기록에 되도록 하는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요게 필수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지만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국영수는 정말로 네임밸류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뭐 국영수 잘 하는 학생들은 뭐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도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국영수가 우리나라에서 탄탄한 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학생들은 오히려 영향을 덜 받거나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 바뀌는 제도 상황에서. 그래서 불리해지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 보면 솔직히 수학은 선행을 해야 해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특히 중요하고 어떤 분야별로 수학도 분야가 이제 몇 분야로 나뉘는데 그 분야별로 완성형으로 선행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학년 기준으로 진도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훑었느냐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의미보다는 미리 중학교 과정에서 파트별로, 그러니까 수학의 분야별로 완성을 해가는 그 학습을 해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학교 교과서의 줄거리를 따라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완성되는 형태의 수학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 영역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떻게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이제 고등학교에서 결국은 이제 최종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이제 가거나 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게 있고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등, 고등 공통수학, 그러니까 중등 수학하고 고등 공통수학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텐데
보통 이제 나눈다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중학교의 수학, 고등학교의 수학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 덩어리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의 수학, 그다음 중3과 고1 수학, 그리고 고 2학년, 그다음 3학년의 수학. 요렇게 세 파트로 저는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학년 기준으로 이렇게 세 학년 기준이긴 하지만 덩어리는 세 덩어리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쪽에 한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 여기가 한 덩어리. 그러니까 중1, 2 과정은 앞으로 수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을 만드는 기초 체력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어때야 돼요? 훈련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탄탄해야 됩니다. 탄탄해야 되죠. 그리고 중3과 고1 이 수학은 깊이 있는 이제 수학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한 차원 높아지는, 여기서 한 차원이 높아져요. 이미 여기서 한 차원이 높아지는, 한 차원 높아지는 수학, 그 숙련 단계, 일종의 숙련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2, 고3은 실제로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일종의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전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까지가 요까지. 그러니까 요 중1, 2 수학과 중3, 고1 수학이 이제 여기는 숙련 단계고 여기는 기초 단계라면 어쨌든 파트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해서 하나의 완성이 되면 이걸 기초로 해서 이 부분을 또 하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 부분은 거의 동일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는데 대신 그 하는 대상들의 깊이가 깊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여기 했던 거를 새로 하는 과정보다는 여기 요 부분을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이제 새로운 걸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 이 전문적인 걸 공부를 해서 그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수능을 보는 거죠. 수능 과목에는 여기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학년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야 기준으로 수학에서 이제 우리가 분야 쪽으로 해서 보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수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 식, 문자가 포함된 식,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이에요. 기하는 당연히 도형에 관련된 겁니다. 도형. 그죠? 원의 넓이를 구하기도 하고 삼각형의 비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고 확률 그다음 통계 과정. 이제 자료를 분석하거나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의 확률을 예측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무조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수학도 나름 대수 과정. 이제 쉽게 생각하면 좀 이 부분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형이. 그다음 기하 과정, 도형, 그다음 확률 통계 과정. 이렇게 세 개로 보는데 사실 수학 분야에서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영향력이 크냐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수 과정. 요 대수 과정이 제일 기본이 되고 근데 이제 요 대수 과정들이 어려워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요 중3도 마찬가지지만 기하 과정이나 확률 과정은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하 과정하고 이제 고1에서 나중에 합쳐지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래서 얘가 뭐 얘를 모르고 있으면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고 하지만 항상 이 중고등학교 수학에서의 판별 기준이 되는 분야는 수학에서의 분야는 대수 과정이다. 이걸 완성해 나가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년은 이렇게 세 개. 1, 2로 묶고 중3하고 고1이 사실은 아주 연계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2, 고3. 요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나면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이제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하고 이제 뭐 또 새로 들어온 융합 선택까지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그럼 그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요건 놔두고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는 아직 이걸 할 학생들은 없거든요. 2028학년도에 그 대비할 때.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과정들이 이제 훑어 나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로 나뉘고 수학의 분야는 요거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학년별로, 그다음 학기별로 어떤 식으로 대략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죠. 여기가 이쪽 파트가 1학기, 여기가 2학기라고 보시면 아까 제가 분야별로는 수학이 대수과정, 확통, 기하 이렇게 세 개 파트인데 요게 거의 1학기 때 대수과정을 항상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중1부터 고1까지 불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수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중1 때는 어쨌든 처음에는 무조건 모든 대수과정은 수라는 걸 배워요. 근데 수 종류들이 좀 이제 다양해지죠. 처음에는 자연수, 정수, 분수 뭐 이런 것들만 하다가 그리고 음수가 이제 중1 때 처음 나오고 그 연산하고 그걸 또 그게 포함된 문자와 식을 가지고 다항식이나 이런 걸 연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서 미지수를 구하고 그 다음 그게 이제 그까지가 어느 정도 되면 함수 종류인데 두 가지 종류 정비례, 반비례 함수를 해요. 이게 1학기. 그 2학기 가면 이제 좀 생뚱맞는 걸 하죠. 확통. 그러니까 기본 통계를 배워요. 뭐 자료를 이제 표를 읽는다든지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 이제 도형 과정에서 기본적인 점선면, 합동적 조건, 뭐 이제 각, 뭐 도형의 측정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2학기 과정. 그리고 1학기로 다시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2학년으로 가면 또 수를 배우죠. 요거랑 연계가 있죠. 이제 수 종류가 새로 나오고 식이 나와요. 또 이렇게. 그리고 방정식이 나오는데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1차 부등식이 또 이제 여기 추가가 되고 그 다음 1차 함수라는 걸 배워요. 이 정비례 함수도 1차 함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고 또 보면은 확통 배우고 도형 배우죠. 2학기 때. 이렇게 돼.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수, 무리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식하고 방정식 하는데 이제 2차가 되고 그러면서 2차 함수를 하는 거죠. 이까지가 대수, 중3 때까지 배우는 대수예요. 고등학교 1학년도 굳이 보면 새로운 수 나오고 또 식하고 방정식하고 함수 정리하고 여기는 이제 연계가 좀 없습니다만 이제 이 2학기의 도형이나 이런 건 조금 섞이거든요. 근데 이 플로우가 거의 이제 하나의 대수 과정을 하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공통된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1학기에만 항상 이제 새로운 수와 식을 다루는 대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학기 때 대수하고 2학기 때 기하 통계하고 또 2학년 가서 또 1학기 때 대수하고 기하 통계하고 대수하고 또 기하 통계하고 이러다 보면 얘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종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 통들인데 얘들이 계속 어떤 머릿속에 아이들이 개념을 정립하고 뭔가 뇌가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게 계속 뚝뚝 끊기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바꿔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물론 학교 교과서 진도를 따라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그게 편한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중학교 과정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좀 1, 2랑 중3하고 고1을 묶은 이유는 제가 여기다 이제 레벨업 이렇게 해놨는데 1, 2 과정에서의 대수나 다루는 이제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다루는 재료들이 여기서 여기하고 급이 달라요.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랑. 차수가 달라져요, 일단. 1차고 2차죠. 그죠? 그러니까 차수가 다르다는 건 수학에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하고 같아요. 이 처음에는. 조금 여담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그러니까 정규 진도대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예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맞닥뜨려서 힘들어하는 게 음수가 나왔을 때예요. 그 음수가 나와서 연산을 해야 될 때. 그거는 초등학교까지 다루지 않았던 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서 그걸 연산을 하려니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과정이 어디서 똑같이 나타나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 수들에 대해서 익숙해졌는데 중3 올라가면서 무리수라는 새로운 수의 대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또 그거 적응하는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져요. 다루는 재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용하는 수 종류가. 그리고 그 수를 사용하는 수 종류가 들어가는 틀도 달라져요. 1차였다가 2차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함수적인 개념인데 이 함수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업이 완전히 돼야 되는 시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 1, 2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 중3과 고1을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 이 수학 공부를 이제 중등 수학을 한다고 하면 수를 할 때 요거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버리면 얘들은 쉬운데 요런 식으로 묶어서 가야 돼요. 이걸 완성을 해버리고 수를 완성하고 그 수가 들어간 식을 1차 어차피 얘나 다루는 건 1차식이기 때문에 식 완성하고 방정식 1차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거기서 거기 미지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고 두 개 늘어나고 두 개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 차일 뿐이고 그리고 함수. 이 함수는 얘들은 여기 다 들어가요. 반비례만 빼고. 이 반비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에 보이고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안 될 때까지 눈곱회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 이게 완성이 되면 1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1학년 했을 때 이거 하고 다시 1로 들어가면 애들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전에 했던 걸 다 까먹고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플로우로 짜야 되느냐 한번 보죠. 중등수학 과정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학년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무학년, 그러니까 학년의 기분을 좀 두지 말자는 거지 학년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하고 수 연산 새로운 수가 나타나고 식을 정리하고 방정식 부등식하고 함수하고 요까지가 대수인 거예요. 요까지가 대수고 그 다음 도형 파트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은 해줘야 조금 그 다음 난이도로 들어갈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완성을 한다고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은 유리수 전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1, 2 과정을 다 같이 한꺼번에 제대로 하는 게 좋고 다항식 연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 중1, 2 과정에서 연산하는 게 사실 조금만 한 발만 더 내딛으면은 중1에서 중2 연산하는 식을 정리하는 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도 1차 방정식 개념이 제대로만 설명이 되면 부등식, 연립방정식까지 1차 연립방정식까지 다 완성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요까지가 딱 완성이 되면 함수, 근데 이제 좌표 평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좌표 평면, 그 다음 1차 함수 하면 정비례는 어차피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과목 내용은 좀 의미가 없지만 1차 함수를 하면 다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반비례 함수, 거기 추가로 반비례 함수는 1차 함수 다 되고 중학교 2학년까지 1차 함수 그래프를 충분히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는 반비례 함수는 굳이 그냥 하루만 수업해도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그 과정을 끝나고 나면 사실 요까지 하면 중 1학년과 2학년을 통틀어서 1학기 과정이 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바로 중학교로 가기 중3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아니고 요 부분 여기 도형적인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각이나 평행선 성질 그다음 뭐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중1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원주율 파이죠. 이게 중학교 와서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애들은 대부분 그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도형에서 아주 뭐 활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좋고 이 시기에는 다음 대수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만 요때 한 번은 짚어주고 정리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 그래서 성취도를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중3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지는 수학을 이제 한 차원 높은 수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고 안 된다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되겠죠. 약간 이쪽으로 가든가 뭐 함수가 약하면 함수 쪽으로 한 번 더 간다든지 그게 된다면 이제 똑같은 대수 과정을 한 번 더 하는데 이제 무리수라는 새로운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연산하는데 특히 그리고 개념적으로 제대로 잡으려고 그러면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 요거는 이제 연습적인 부분이 많죠. 인수분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뭐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쉽게 푸는 방법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방정식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곱셈 공식 여기 인수분해 할 때는 중3만 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인수분해나 이런 부분들은 고1 과정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주어야 나중에 편하고 할 때 이렇게 이걸 단편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현재 중3 과정의 요 수준만으로 해버리면
결국 고1 가서 더 어렵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완성이 안 되니까 할 때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2차 함수 마찬가지. 중3에서 2차 함수를 처음 만나게 되지만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 나중에 더 이후에 고등수학에서 2차 함수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함수고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함수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머릿속에 거의 선생님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제일 좋아요. 그걸 중3 때 해놔야 돼요. 그래프도 많이 그려보고 그 그래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순히 그래프 형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완성. 그러니까 고1 과정까지 같이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중3의 그 대수 과정, 1학기 과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요까지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2학기 과정에서 도형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다각형 성질이라든지 원의 성질이라든지 특히 뭐 원주가 닮음을 이제 아이들이 참 그 섣부르게 그러니까 허투루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고등 과정에서 이제 이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를 쥐고 있느냐 안 쥐고 있느냐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삼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진도, 이 플로우상에서 썩지 않고 여기 과정에 관계없이 기간별로 특강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도형적인 부분들은 수학을 잘 쫓아오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대수만 너무 하면 아이들이 또 지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형적인 부분들을 좀 재미삼아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고등 공통 수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1, 2 과정에서의 1학기 과정은 각 수, 식, 방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 요거를 묶어서 정리를 한다. 준비를 한다. 학습을 한다. 그리고 3학년 들어가서 여기는 묶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뒤에 부분이 안 되면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 새로운 이 무리수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1, 2학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하는데 대신 이때 고등학교 고1 과정의 내용들을 같이 들어가서 하나씩 조금씩 더 해가지고 이미 그냥 중3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을 같이 수업을 한다. 모두 할 수는 없거든요. 고1 과정 중에는. 하지만 그 부분을 같이 첨부를 해서 미리 완성을 시켜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 학년 기준 없이 무학년으로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중등 수학의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1학기 과정 쭉 아까 그 보여드렸다시피 이거 쭉 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쭉 하고 이건 아무런 제가 보기엔 효과적이지를 않아요. 자, 한 20몇 년을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자료들을 각 수의 요 파트들 별로 좀 나눠 가지고 간단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